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선생님이 원래 여기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찍고 있는 걸 선생님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모니터 고장이 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수업이 잘 나오고 있는지 좀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잘 따라올 거라 믿고요. 자, 오늘은 사실 3단원 첫 시간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 3단원이 시험 범위는 아닌데, 저희가 지금 중간 기말고사가 4주 남았는데, 이 수업 볼 때면 3주 반 남았겠죠? 근데 또 너무 아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3단원 요거 첫 시간만 살짝 하고, 그다음부터는 기말고사 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요거 해놓고, 이제 이어서 기말고사 치고 나면 여기에 관한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잘 볼게요. 그래서 수업 목표는 실험을 통해서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고,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옥텟 규칙과 그 다음에 그 화학 결합의 종류에 따른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거 떠올려 볼게요. 우리 2단원 마지막에 여러 가지 주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유효액전화도 배웠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도 배웠고, 이온화 에너지도 했었다. 그죠? 이온화 에너지 기억나나요? 대체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데 2족, 13족, 15족, 16족 사이에서는 역전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랑 전자쌍 반발에 의한 거에서 이온화 에너지 정의랑 여기 꼭 복습해두고, 여기는 기말고사 범위니까 우리 꼭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 109쪽 보면은 라보아지의 물분해 실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돼 있는 것 중에서는 최초의 분해 실험입니다. 물분해. 최초의 물분해 실험인데요. 라보아지에가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화학의 아버지예요, 화학의 아버지. 그래서 라보아지에는 물을 뜨거운 주철관에 부으면 수소기 이제 결국 우리는 지금 사실 알고 있어요. 물은 수소 원자랑 사소 원자가 공유 결합했다는 걸 사실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우리가 여기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라보아지가 최초로 분리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요 화학식은 이런데 화학식까지 여기 써야 되는데 잘못 나네. 화학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뜨겁게 달궈진, 여기가 되게 뜨거워요. 뜨겁게 달궈진 주철관에 부르면 요 산소가 주철관에 철과 결합해서 철을 산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우리는 알고 있죠. 물을 분해하면은 수소랑 산소로 분해되는데 그 중에서 수증기는 냉각수를 지나 X상태의 물로 병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반응으로 만들어진 수소 기체는 끓는 점이 낮는단 말을 쉽게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끓어서 이미 기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액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소 기체의 특징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아서 수상취환으로 포집한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반응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물의 구성 성분이 수소 원자와 사소 원자인데, 이렇게 수소로 뜯어냈다.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로 뜯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화학식 자체는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아까 여기 철을 산화시켰다. 주철관이 말 그대로 철로 만든 관이에요. 지금 보면은 철이 있는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미 산화환원도 배웠다. 그쵸?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철을 봤을 때 산화철이 됐으니까 철이 뭐가 된 거예요? 산화가 된 거고요. 그러면 물에서 지금 수소로 갈 때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환원, 즉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여기 있는 화학식이나 전자의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단원에 산화환원할 때 조금 더 상세히 다룰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물을 수소 기체로 분리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의 구성 원소가 수소와 산소인데 걔를 수소 기체로 분리해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수소 기체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기체 상태, 항상 끓어있는 기체 상태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수상취환으로 포집이 가능하다. 요 정도 포인트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는 물의 전기 분해를 할 건데, 교과서 110쪽, 111쪽에 걸쳐서 키움 활동해가지고 실험이 잘 나왔어요. 첫 번째, 증류수 500ml에 황산 나트륨을 조금 넣어 녹인다. 근데 황산 나트륨을 왜 넣나요? 요 황산 나트륨 이제 알만하다, 그쵸?
원래 순수한 물은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분할이면 어쨌거나 전류가 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통하게 하는 물질, 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전해질, 이온결합 물질들을 쓰죠. 그래서 전해질을 넣어서 전류가 통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전기분해 장치에 꼭지를 세운 다음 과정 1에서 준비한 용액을 양쪽 관을 가득 채우고 꼭지를 내린다. 요게 그 전기분해 실험 장치입니다. 전기분해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황산뜨는 물을 넣고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키면 돼요. 그래서 약 10분 후에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플러스 극 쪽에 아까 지금 그림 보면은 얘들이 지금 우리가 전기 분해니까 전류를 갈까서 지금 극이 있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요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전원을 차단하면 플러스 극 쪽에 꼭지를 세워서 불씨만 있는 향을 가까이 나타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쪽에 있는 꼭지에서는 요 불꽃을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간 과학을 해온 짬바가 있어서 이 기체 확인하는 게 꺼져가는 불씨, 그 다음에 그냥 불씨 갖다 대면 어떤 성질인지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결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플러스 극에 아까 불씨만 있는 향을 가까이 했더니 향불이 켜졌대요. 플러스 극에서는 불씨만 갖다 대는 향불이 커진 걸 통해서 산소기체, 어떤 성질? 산소기체의 조연성, 불 연소되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에서 꺼져가는 불씨. 여기 불씨만 있었는데 잘 탈 수 있게 향불이 커졌다라고 했고요. 다음 마이너스 극에 모인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했더니 펑 소리가 났네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수소기체, 수소기체는 어떤 성질? 가연성. 이제 가연하니까 가연쌤이 생각나죠? 그래서 가연성, 그래서 수소기체는 이렇게 불꽃이 나더니 펑 하면서 순간적으로 불꽃이 팍 터지는 이런 가연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을 분해했더니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생겼고 분해를 했더니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생겼네. 요게 우리가 지금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결과는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를 유추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물의 전기분해 과정에서 이 전자의 역할은 뭔데 했을 때요. 물의 전기분해 과정에서 이 전자는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통합과학에서 공유 결합을 배웠기 때문에 물은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3번 여기 2번 단원에서 자세히 할 건데 그래서 이 전자 자체가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보면은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식과 그 다음 애니메이션 순서 좀 이상해요. 마이너스 극의 반응식을 선생님 다 써왔어요. 플러스 극에는 물이 가가지고 전자를 내놓고 산소 기체가 만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화학식을 당연히 알아두면 좋은데 문제는 얘네가 나중에 4단원, 산화한원 가면 지금 전자가 막 잃고 얻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한원 반응이라서 4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지금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물을 분했더니 플러스 극에서 어떤 기체가? 산소 기체가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수소 기체가 생겼다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것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자 물을 똑같이 두 분자 물을 2몰을 분해했을 때 산소 기체는 얼마? 1몰이 생겼죠. 항상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랑 같다고 했으니까 물 2몰을 분해하면 산소기체 1몰이 생기고요. 물 2몰을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2몰 생기죠. 그러면 똑같은 양의 물을 전기 분해하였을 때 같은 양의 물을 분해했을 때 산소기체와 수소기체의 발생비 여기 생성비는 몇 대 몇입니까? 똑같이 물 2몰일 때 1대 2로 반응한다는 그래서 사실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산소기체가 요만큼 생길 때 수소기체는 요만큼 1대2의 부피비. 즉 왜냐면 기체에서는 반응몰수비가 부피니까 2배의 양만큼 생성된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극과 마이너스 극이 이거 나중에 엄청 4단에서 중요하게 다룰 산화한원과 관련이 있는데 산화한원은 혹시 기억나요? 통합과학에서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잃거나 얻은 전자수가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4단원에서 좀 더 정량적으로 맞추는 연습을 할 건데 그냥 지금은 전체 반응을 했을 때 물 두 분자를 분해하면 얘가 2대1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전체 반응을 더할 거예요. 화학 반응식기를 더할 때 혹시 기억나요? 화살표를 선생님이 수학에 는처럼 계산을 했죠. 근데 작년에도 통합과학 수업할 때 얘를 는처럼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식 쓰는 거에 는으로 쓴 친구들 많은데 그 등호 는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는 기준으로 하면은 이 좌우에 있는 게 똑같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우리 중화 반응에서 물 돼가지고 이 물이 또
물돼서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고 해서 요렇게 알짜 반응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 더하는 거 자세한 거는 4단원에서 우리가 4단원 한번 살게요. 요거 2개 더하면은 요거 날라가고 물 4개인데 물 4개에 여기에서 물 2개 만들어져서 없어져서 요런 반응식이 나타나는 건데 전체 반응식을 막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마이너스 플러스 극 써가지고 하지 말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내놓고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은 물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생긴다. 그래서 물 똑같은 양 2몰이 반응할 때 수소기체 2몰과 산소기체 1몰이 생성된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한다는 것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결합? 공유결합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쵸? 그래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는 전자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전자를 통해서 결합을 끊어냈다는 것은 이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합이 뭔데?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는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구나를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됐나요? 선생님 말이 좀 중간에 많이 버벅거렸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이 사실 교과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당연히 산화노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1대2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각 그 어떤 극에서 어떤 기체가 생기는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학 반응식 완벽하게 쓸 수는 없을지라도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가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여러분 용융액이랑 수용액은 다른 거 알죠? 용융액은 말 그대로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의 상태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염화나트륨 원래 우리가 소금 요 소금 고체를 액체로 만들었을 때의 전기분해 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또 애니메이션 순서가 다 엉켰네요.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나트륨 용융액인데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했었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다가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전도성이 생긴다고. 왜? 이온 상태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여러분 이게 3단원은 이따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쌤이 통합과학에 나온 화학은 나중에 화학 1, 3단원에 그대로 있다고 너무 쉽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원래 고체일 때는 없는데 용융액 액체 상태가 되면서 이 NaCl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상태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액체가 됐을 때.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인 Cl 마이너스가 끌려가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극에는 나트륨 양이온이 끌려가서 금속 나트륨이 석출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얻거나 잃는 산화환원 반응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전자를 얘가 내놓고 전자를 잃으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인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산화환원이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고 좀 더 고급 지금 한꺼번에 공부할 친구들은 산화환원은 동시에 그래서 이동하는 전자수가 같도록 화학 반응식을 써주는 게 항상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 염화나트륨 물론 얘는 지금 액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 고체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석출되는구나. 근데 아까 물을 우리가 그 공유결합 물질 물을 분해했을 때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러주어서 요 결합을 끊어서 NaCl 결합했던 게 NA랑 Cl로 분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전자를 통해서 결합을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은 이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근데 이 염화나트륨은 어떤 물질?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에는 이온 결합 형성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 보면 NaCl 용융액에서 여기 속에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Na 플러스가 지금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가지고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을 여기 석출해서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항상 우리는 반대가 끌린다라고 했죠. 플러스 극 쪽으로 막 몰려가요. 그래서 플러스 극 쪽 몰려와서 전자를 내놓고 염소 기체로 발생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 결론적으로는 무슨 극에 뭐가 끌려가고 뭐가 생기는지랑 각각의 우리가 전자를 지금 흘려보내가지고 결합을 끊어내는 것. 그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즉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건데 애니메이션이 다 엉망이에요. 하나 더. 아까 용융액이랑 수용액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좀 심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염화나트륨 아까는 염화나트륨 용융액이었어요. 얘가 그대로 액체 상태가 된 게 용융액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화학식을 썼을 때
물에 녹인 상태가 바로 수용액이죠. 그래서 방금 한 것은 용융액의 전기분해였고 여기는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극에 아까 마이너스 극에 누가 끌려갔어요? 나트륨 양이온이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에는 아까 우리 물에 전기분해 간 것처럼 물이 대신 끌려가서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를 만들고 OH-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요거는 혹시 심화 공부할 학생들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 용융액을 전기분해했다면 수용액도 전기분해했는데 그때 그게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써놨고요.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여기 지금 최종 반응에서는 얘네들을 쭉 이 Cl-는 Na+랑 했으니까 식을 맞춰준 거고 여기서 OH-가 생기는 거 얘는 수산화 음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액은 염기성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자세한 반응은 아마 저기 우리가 3학년 할 때 다룰 건데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했는지 수용액을 전기분해했는지도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새어나가거나 실수하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요 3-1-1다전 정도에서는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분해해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아까 했던 금속 나트륨이 석출되는 거, 그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에 전자가 관여됐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이제 다 해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이미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비활성 기체 몇 쪽? 18쪽이죠. 자, 18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 했죠. 비활성, 활성을 안 한다고. 화학에서 말하는 활성은 반응, 화학 반응, 즉 전자 관여한 반응인데 걔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전자 배치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도 하지 않고 화학 반응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쪽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에 크립톤, 뭐 제논 이런 애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 8개, 단 헬륨만 2개의 전자가 꽉 차 있는 형태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나머지 원소들은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즉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공유 결합도 하고 이온이 되기도 해서 이온 결합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가 결합 종류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늘, 여러분 혹시 알겠지만, 오늘까지 나눔의 날 행사여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서, 애니메이션이 엉망이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화학 결합의 종류는 딱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근데 이거 우리 통합과학에서 했어. 그렇죠? 너무 쉽다고.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된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된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거. 다 배운 거 그대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일단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부족한 만큼 서로 공유해서 하는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이 원래 이전 교육과정에서 없다가 새로 들어왔는데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화학 결합의 종류가 이제 3-1단원에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의 계획대로라면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여기까지 약간 도입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신경 쓸 거는 조금 당황스러운 건 아마 물의 전기분해랑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에서 화학식이 나와서 당황했을 건데 그것도 차근히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서는 전자가 관여하네. 그 다음에 아까 물의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선 산소기체가 생기네. 그거는 중요해서 알아두자. 그거 우리가 지금 뭐 이거 가연성, 조연성은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었을 때, 걔네들 수소와 산소의 발생 부피비가, 혹은 발생 몰수비가 2대1이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고요. 아마 다음 온라인부터는 우리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신나게 말아먹었잖아요. 기말고사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기말고사 대비하는 걸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모니터가 없어서 말도 더 버벅거리고 오늘 애니메이션도 엉망이고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찍혔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요. 되도록이면 일과 시간 내를 활용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고 요 내용 까먹지 않고 쭉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